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매주 금요일 공시로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매주 나오셔가지고 날카롭게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맞아요. 해주고 저희가 계십니다.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씩 네. 낱낱이 이제 뭐 공시를 보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현대글로비스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 이제 지난주에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요약을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현대글로비스가 일감 몰아주기에 이제 그 제한을 풀기 위해서 갖고 있던 지분 30%에서 10%를 이제 팔았습니다. 예. 정몽구 회장 부자가 10%를 팔았는데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인 발표는 KKR에는 미국 굴지의 펀드에 팔았다고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공시는 KKR은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고 자본금 24원짜리 페이퍼 컴퍼니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첫 번째 핵심이고 네. 두 번째 핵심은 이제 그 공시에는 그 지분을 넘긴 것은 이제 2022년 1월 5일인데 네. 근데 실제로 그 페이퍼 컴퍼니가 하나은행에서 2,150억 원을 갖다가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은 시점은 20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넘겨받기 전에 먼저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뭔가 안 맞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네. 실제로 지분을 넘긴 시점은 하나은행이 사실 우리나라도 굴지의 대표적인 은행인데 네. 그 서류를 갖다가 받기도 전에 페이퍼 컴퍼니가 지분을 실제로 인수하기도 전에 그걸 담보로 2,150억 원을 줄 리가 없으니까 실제로 지분을 넘긴 시점은 21년 그 12월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네. 근데 또 다른 거는 이제 그렇다면 사실은 실제로 그 지분을 인수한 곳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고 정의선 회장이지 않겠냐라는 이제 추정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방송을 이제 마쳤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이어갑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제가 이제 재계 전문가 분들에게 좀 여쭤봤는데 아, 이런 네. 일이 있었다. 왜냐면 그분들은 뭐 당연히 모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시냐 했더니 그 두 분 다 이제 별로 놀랍지 않다는 것이. 다 알고 있던 얘기. 예, 그러니까 그 팩트 자체는 모르고 계셨지만 요 일들이 일반인들이나 보시기에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이제 의문을 담고 계시지만 그 네. 재계 전문가분들 입장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과거의 행보를 봤을 때는 그렇게 놀랍지 않다라는 것이었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그 자본금 그 지분 10%는 이제 PGH 그 파이퍼 컴퍼니 가져갔지만 실소유주는 정의선 회장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분 다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또 어디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셨냐면은 조만간 이제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가 일단락이 되면 현대차 구조가 이제 순환 출자 구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순환 출조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그 10%를 다시 현대차 그룹에 가져가지 않겠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여쭤보면서 한 분이 아마 그렇게 되면 조만간 현대차 그룹이 다시 가져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글로비스의 일감 몰아주기가 주지 않습니까 원래? 예. 이건 굉장히 연결되는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글로비스가 2001년에 설립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라면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인데 예. 이 부분을 이제 저나 이제 그 방송 보신 많은 분들은 참 놀랍게 여기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그룹을 20년간 30년간 쭉 지켜봤던 분들 입장에서는 놀랍지 않다. 왜냐하면 현대 글로비스의 그 설립 자체가 일감 몰아주기의 위해서. 설립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부자 간의 승계를 위한 상속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이게 놀랍지 않다는 것이고 이거를 갖다 이제 구체적인 그 수치를 보면서 그 문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글로비스가 이제 200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01년에 이제 당시의 이름은 글로비스가 아니었고요. 한국 로지텍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시면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그때 뭐 기자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한국 로지텍이라는 회사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점은 이 글로비스와 한국 로지텍이 현대차의 물류를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현대차의 일개 부서로 이 물류를 갖다가 전담해야 되는데 굳이 이제 독립된 회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독립된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지분 구조를 보면은 12억 자본금 12억 5천만 원인데
정몽구 회장이 40.15%, 아버지 정몽구 회장이 40%이고 네. 아들 정의선 회장이 59%, 약 60% 갖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2001년이면은 정의선 회장은 당시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구매 담당 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뭐 직급이 낮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선 회장이 60%, 정몽구 회장이 40%. 그 100%죠. 100%죠. 그러니까 현대차의 어떤 회사도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량이 이제 그 보장됐고 매출이 보장된 이 사업에 현대차 자체가 여기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던 지분을 일부라도 단 10% 20%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은 배임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배임의 소지가 있죠. 예. 당연히. 원래 예. 아니면 이 매출은 사실은 현대차 그룹에 고스란히 귀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걸 떼내서 예. 이 두 분의 회사로 그냥 바로 귀속시키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계셨던 두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놀랍지 않고 다만 어떤 멘트가 있었냐면 그래도 그렇지 너무 담대하다, 대담하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멘트를 하셨지만은 그 30년간은 이런 걸 쭉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건 뭐 능히 그분들 현대차 입장에서 충분히 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지난주에도 현대 글로비스 얘기하면서 예. 이 글로비스라는 거는 이제 만들 때부터 사실상 성장이나 매출은 현대차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망할 일이 없다라고 예, 말씀해 예. 주셨잖아요. 예. 설립 첫 해 매출이 2천억 원이었다고 했고 2001년 설립을 했는데 매출이 바로 2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고서는 이제 초량 이후에도 기업이. 예. 계속 그렇죠. 현대차 예. 그룹은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성장은 이제 계속 뭐 당연한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글로비스 예.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01년에 설립하자마자 첫 해 2천억이라는 매출을 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5년 지나 상장을 합니다. 뭐 당연히 뭐 상장이라는 거에 조건에 충분히 도달하고 그렇겠죠. 2005년에 상장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당연히 현대차 그룹의 그 매출이 이제 보장됐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뜹니다. 그래서 네. 2005년에 상장을 하고 불과 2주가 안 돼가지고 주가가 6만 원이 됩니다. 처음에 상장했을 때 주가는 2만 1,300원이었는데 3배가 됐네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일주가 안 돼서 6만 원을 치솟았으니까 예. 그 비슷한 어떤 열풍을 갖다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게 비슷한지도 모르겠지만 뭐 재작년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뭐 그런 네. 예, 우리나라 자금을 따사할 완전히 때. 빨아들였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이렇게 대기업의 물류가 보장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6만 원이 됐습니다. 6만 원이 됐을 때 당시 정의선 그 이사 지금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31.9% 왜냐면 상장을 하면 희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31.9%인데 그거를 6만 원으로 계산하면 7천억 원이라는 자금을 갖게 됩니다. 아 자본금이 원래 아까 12억 5천이라고 12억 5천이었는데 12억 5천인데 절반 정도 갖고 한 60% 3분의 1 정도 갖고 있는데 7천억이 됐고 그게 6만 원 주당 6만 원이 되면서 이제 정의선 이사 지금 정의선 회장은 7천억이라는 자산을 그렇군요. 손에 쥐게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손쉽게 엄청 자산을 갖다가 갖게 됐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 제가 한 달 전 동안 그 한 달 동안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상속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억나시겠지만 우리나라 상속법은 이제 만약에 5천억이라는 그 돈을 갖다가 아들에게 물려주면은 네. 절반을 갖다가 2,500억을 이제 그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정몽구 회장이 아들 정의선 회장에게 7천억이라는 자산을 줬다. 그러면 3,500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의 안 내고 7천억이라는 돈을 갖게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아까도 말씀해 주시지만 이건 이 매출을 고스란히 현대차 매출인데 예, 예. 글로비스로 갖다는 거는 예. 현대차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손해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때 당시 기억으로도 일부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대차 주주들의 네, 맞습니다. 그때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를 갖다가 이거를 핵심으로 잡고 그 소액 주주들과 그다음에 경제개혁 연대가 같이 소송을 벌입니다. 소송을 예. 벌였는데 정몽구 부자가 일부 패소했고 근데 본질은 승소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패소한 부분을 보시면 판사가 무엇을 인정했냐면은 현대차가 현대글로비스에게 보다 이익을 좀 많이 남겼다. 예를 들면 500원에 할 거를 니네가 550원 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그 부분은 잘못이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몽구 부자가 그 벌금. 정몽구 부자와 현대차가 주주들에게 그 니네가 이제 환급을 해줘라라고 이제 한 900억 정도의 이제 그 벌금을 때렸습니다. 네네. 근데 본질에 해당하는 현대차가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왜 정몽구 부자에게다가 부여했느냐? 그쵸. 이 부분은 한 판사가 그건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임이잖아요. 배임인데도 불구하고 판사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판결을 내렸던 판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2011년에 여환구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부장판사였는데 네. 이분이 내린 판결문에 뭐라고 적시를 했냐면은 현대차 생산 업무와 관련성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차가
현실적인 사업계를 박탈당했다 볼 수 없다. 이게 참 모순된 용어인데 이게 무슨 얘기죠? 어쨌건 그렇게 해서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분을 무죄로 했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요. 예. 현대차 생산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예. 글로비스의 설립이 현대차의 현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계라고 볼 수 없다. 근데 글로비스가 뭐 현대차의 단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가요? 뭐 별로 그런 중요하지 건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말 자체는 모순인데 그렇죠. 결국 그 모순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순된 판결을 내렸고 특이점은 여왕급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린 직후에까지 그 법복을 입고 있다가 재직하고 있다가 김앤장으로 바로 이직을 했습니다. 2011년에 판결을 내리고 2012년에 12년에 이제 그만두시고. 그만두지 김앤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네, 예. 예.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차입 매수 LBO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잠시 해주셨는데 이 현대차 그룹도 좀 관련이 있다고요. 예, 어떤 그렇죠.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글로비스는 이제 그 상속과 그다음에 독과점 일감 몰아주기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네. LBO가 또 이제 사실은 이제 현대차와 또 밀접한 관계도 있고 지난주 LBO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페이퍼 컴퍼니 프로젝트 가이던스 홀딩스가 네. 그 자본을 담보로 한나라에서 2,150억을 갖다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액면 그대로 본다면은 자기가 이제 그 아직 물려받지 않은 소유권을 받지 않은 주식을 담보로 하나은행에 가서 내가 이걸 내 소유권 될 거니까 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다오. 근데 하나은행에서 돈을 2,150원을 빌려줬어요. 네. 이게 이제 LBO의 전형적인 방식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LBO는 경영권이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그 불법이라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소지는 있죠. 네. 근데 이 LBO가 현대차 그룹 성장의 전체적인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현대차 그룹이 그 IMF 터지면서 기아가 되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 그게 기억나 뭐 지금도 기아가 있긴 하지만은 예. 그 당시 브랜드가 보면은 이제 대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있고 기아가 있고 또 삼성차도 삼성차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가 이제 독자적인 이제 그 자동차 완성차 업체로 생산하고 있었는데 기아가 이제 IMF 터지면서 이제 어려워지니까 기아가 이제 국제 매물로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갖다 처리를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현대차가 기아를 갖다 1조 1,781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예. 인수를 했는데 현대가 기아를 인수한 다음에 기아에 있는 또 많은 자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산과 현금성 자산을 다 예. 포함해서 예. 그걸 탈탈탈 털어서 기아가 모비스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비스의 주인이 기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모비스의 또 모든 자산을 탈탈탈 턴 다음에 이거 갖고 현대차 지분을 또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기아가 모비스를 경영하고 예. 모비스가 또 현대차를 갖다가 운영하게 되는 이런 이제 순환 출자 고리가 만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아를 인수한 것이 결국은 뭐 끝까지 현대차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시초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아의 1조 1,100억 근데 그 돈은 그거 어디서 나왔냐? LBO로 하고 그 돈은 이제 은행에서 차입을 받아서 또 말을 하고. 합니다. 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요. 이게 정말 대표적인 대동강 물 팔아먹기랑 비슷한 그런 예, 느낌이 예. 드네요. 그죠? 예, 예. 그 대동강 물 팔아먹기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위험천만하다. 위험천만하죠. 예, 왜냐면은 뭐 저도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언제나 이렇게 자금의 그 예. 큰 문제인데 예. 이걸 자금을 갖다가 이제 융통을 할 때 뭐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할 때 이 회사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거는 철저하게 그 은행과 금융 의 결정자인데 예, 예. 이렇게 현대 기아차처럼 이게 저 같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국가 경제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대 기아차가 많이 망했다. 만약에 그 자본을 갖다 1조 원을 갖다 조달해 줬는데 이 기업이 존속을 못했다. 이거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당시 은행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볼 수는 없고 당연히 이제 당시 정권에서 그걸 갖다가 고민을 해서 결정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너무 구린 구석이 많아요. 결국은 네. 보세요. 하나은행에서 돈을 땡겨온 것도 LBO도 석연치 않고 예, 예. 글로비스의 일감 몰아주기를 봐준 것도 석연치 않고 물론 예. 현대차 그룹이 예. 우리나라의 경제에 기여한 건 뭐 상당한 건 당연히 예,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랑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재벌과 관련된 얘기란 말이에요. 예. 이게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어떤 묵인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의 묵인과 협조, 방임 이런 거 다 맞물려서
그 뭐 이미 그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이제는 익숙한 용어가 되겠지만 웬만한 큰 기업에 대관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관을 갖다가 상대로 한다는 건데 요즘은 주로 이제 국회에 가서 입법과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로비를 펼칩니다. 그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이 자기네 그룹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갖다가 판별을 하고 그러면 그런 법을 갖다가 미리 이제 로비를 하거나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대관인데 현대차 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그룹이 성장했기 때문에 대관이 그 어떤 기업보다도 강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대관이 현대차 그룹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를 좀 더 이렇게 그 한번 짚어볼 건 뭐가 있냐면은 어쩌면은 그 어떤 특정한 벤처에다가 엄청난 물량을 갖다 지원해 줍니다. 네. 근데 물량을 지원받은 벤처 기업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그 물량 받은 만큼 기업을 성장시켰다는 것은 큰 이제 그 성과고 이것이 사실 실리콘밸리의 전형적인 성장인데 네. 그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 부자가 이것을 성공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제 박수 쳐줄 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LBO 방식이라든지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히 상존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견제할 만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현대차 그룹의 대관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좀 이렇게 짚어볼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쉽게 얘기하면 그걸 좀 전에 말씀하셔서 그런데 예. 대관을 총동원해 갖고 이거를 로비를 아주 심하게 해 갖고 이거를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들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뭐 그렇게 그렇다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럼 지금은 어때요? 이때와 비교해서 지금 이 현대차 그룹의 어떤 일감 몰아주기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떤가 궁금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부분이 여전히 상존해 있고 네. 결국 일감 몰아주기 대관 이런 것들을 결국 따져 보면은 정몽구 회장이 아들 정의선 회장이 물려주기 쉽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려주지 않고 미국식으로 그냥 소액주들이나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아들에게 물려주기 쉽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 그렇다면 과연 정의선 회장도 언젠가는 이제 동일하게 아들에게 또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고 네. 뭐 이것이 많이 지속한다면 동일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더 직접적으로 예, 예. 지금은 그러면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이라든가 예, 예.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든가 어떤 규제는 어떻습니까? 규제가 점점 이렇게 풀어주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이죠. 풀어주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진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또 지금 현재 그 다수당 민주당을 보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댓글을 보면은 왜 민주당만 뭐라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민주당만 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의 반대쪽에는 국민의힘 그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전통적으로 재벌을 견제하거나 이런 걸 갖다 지적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민주당 중에 계신 분들이 언제나 대외적으로 재벌을 견제하고 경제 민주화를 갖다가 그 어젠다로 삼으신 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다수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선하지 않는 이런 거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역시 동일하게 이 문제를 갖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지 않는 분들이라는 걸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재벌을 견제하고 개혁해야 될 정권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공정위의 역할이 더 축소되고 그리고 이 공정위 갖고 있던 권한이 더 축소된 것이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현대차 그룹의 이런 대관과 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상수를 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 예. 더 기대가 되는데 예. 아니 이 일감 몰아주기 사실 현대차 그룹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예, 예. 그 다른 기업들에 대한 스토리도 혹시 준비된 게 있으신가요? 아, 그건 이제 그 순차적으로 제가 그 우리나라 재계 예고를. 서열에 따라서 삼성그룹에 대해서 제가 4번을 다뤘고 예. 현대차 그룹에서 3번 다음 주까지 3번 다루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다른 뭐 그 순차적 SK 그다음에 LG 뭐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 해서 예.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한 그룹만 그 오래 하면은 맞아요. 해당 그룹 입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그 불편하거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의도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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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예고를 또 해주셨기 때문에 아 앞으로 또 이런 그룹에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기대를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말씀 중에 이제 좀 그 정치권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도 저희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희 다음 주에 뵐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조호진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